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방 오늘은 맑은 하늘에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31도로 더 오를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점점 더 오르면서 31도로 여름 더위를 방불케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에 머물겠는데요. 강한 햇볕 때문에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오존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늘은 오늘 종일 맑게 개겠습니다. 다만 간간히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 안개가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포항 지역에 새로 짓는 축사를 둘러싸고 농가와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축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농가 입장에선 정부 정책에 따라 축사를 옮겨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규제와 민원 탓에 마땅히 축사를 지을 곳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포항시 흥해읍 들판에 축사가 잇따라 허가되면서 전원주택지 등 인근 주민들은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올 초 청하면에서도 돼지 축사의 악취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축사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면서 포항시 의회는 최근 축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우 축사의 제한 거리를 기존 300m에서 500m로, 돼지는 800m에서 1000m로 확대하는 겁니다. 또 축사와의 거리 기준인 5가구 이상 밀집 거주지를 산정할 때 현재 50m인 가구 간 거리를 100m로 변경해 100m 간격으로 한 집씩만 있어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축산 농민들은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축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를 새로 지어 적법화해야 하는데 지금도 포항시의 축사거리 제한 조례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하고 경북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농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의 표수가 적으니까 일방적으로 너무 힘을 가해서 우리의 농민들의 불이익을 준다는. 축산 농가들이 격하게 반발하자 개정 조례안은 곧바로 철회됐는데 이번엔 축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 조례 수준의 거리 제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축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우축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은 그 매덕을 주고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 우축사가 있었으면은 부지를 구입 안 했습니다. 포항시는 축산 농가와 주민 모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의 거리라든가 이 부분은 실정에 맞게 이번에 새롭게 모색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거쳐서 새롭게 한번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요즘 축사 거리 제한은 강화하는 추세로 여주시와 고흥군, 군산시 등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포항시보다 축사 신축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터미널 주식회사가 시외버스 터미널터에 추진 중인 일반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평가위원회를 열고 포항터미널에서 제출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제안서를 심의한 결과 1000점 만점에 기준인 700점에 미달됐다며 제3자 공모 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터미널은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1년 포항 영일만항 난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SK건설구와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대해 국가에 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법무부가 국가를 대리해 세계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계건설사는 35억 원을 물어내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이들 세계건설사가 1,100억 원대 영일만항 난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4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이어 법무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경상북도가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경상북도 차원의 사업 목록을 구체화시키고 새 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새 정부 최대 관심사로 향후 주력할 대응과제 7개 분야를 뽑았습니다.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여성복지, 원전에너지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토론회를 열고 우선 7개 분야 전문가로부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 듣고 경북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자꾸 신산업만 얘기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이미 상당히 활성화 있게 추진을 했는데 그게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쪽을 먼저 좀 역점을 둬야 되겠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시겠다고 이제 4분의 3 정도는 지방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에서는 이 재정 부담도 또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확대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경상북도와 정면으로 배치돼 경상북도의 원전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 정책 방향이 많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 경상북도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100대 사업을 구체화시켜 각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경북도 차원의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발굴과 대응 체계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한편으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새롭게 구성될 정부 부처,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그룹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집권 여당의 텃밭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국가 프로젝트를 따왔습니다. 민주당과는 정책 공유나 인적 네트워크도 거의 없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새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얼마나 부응할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 또 다른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 13일자로 종식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청정 지역에 위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AI가 확산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AI 발생 시도의 가금류와 계란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농장 외부인 출입 원천 봉쇄를 위해 별도의 택배함까지 마련했으며 연말연시 해맞이 행사 취소, 수렵장 폐쇄 등 정부보다 더 강한 차단 방역을 폈습니다. 경상북도는 AI 바이러스가 방역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AI 방역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과 1km 이상 떨어진 농어촌 벽지 주민에게 시내버스 기본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행복택시 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교통 공약에 농산어촌 행복택시 확대가 포함된 가운데 새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택시는 영수 금액에서 본인 부담액인 버스 기본 요금을 제외한 비용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가정한 구조훈련이 포항에서 펼쳐졌습니다. 해경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인명 구조 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일대 수욕장 앞 해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 사고로 선원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현 시각 영일대 수욕장 이수자 발생 긴급 신고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해역으로 해경 헬기가 도착하고 구조대원이 레페를 타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에 빠진 선원을 헬기와 연결된 줄로 끌어올려 구조하고 부상을 당한 다른 선원은 들것과 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구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경 구조대와 항공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고를 가정해 실시했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집중되는 피서철을 앞두고 해경은 연안 사고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경북 동해안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연안 사고 중 물에 빠지는 사고가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과 고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평소 최상의 구조 역량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민관 합동으로 해상 인명 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조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강원도에서 울진, 영덕 연안에 걸쳐 형성된 냉수대가 오는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5월 초부터 동해 중부 연안 표층 수온이 삼척이 4에서 8도, 울진이 5에서 9도 안팎으로 삼척에서 울진 해역은 평상시보다 3도 이상, 영덕도 1도 정도 낮은 수온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수온이 급변하면 전복과 넙치 등 양식 생물이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사료 공급량을 줄이고 선별, 수송 등 어패류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경북관광 대바겐세일 기간에 관광객 355만여 명이 찾아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국사는 11만여 명이 찾아 22% 증가했고 안동 하회마을도 10만여 명이 찾아 2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보문단지와 안동 하회마을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률도 주말에는 98%, 주중에는 70% 이상으로 관광 경기가 활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장려금을 주면서까지 다른 작물로 전환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 작목도 없어 벼농사 농가들이 농정당국의 정책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군위군 소보면에서 벼농사를 해오던 손태원 씨는 올해 자신의 일부 땅에 벼 대신 옥수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소득보전 직불금보다 많은 1헥타르에 3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옥수수 재배가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농사를 잘 지어도 즐겁지만은 않고 동민이 걱정이 많은데 이번에는 타작물 하면은 경상북도에서 지원도 보조도 해준다 하니까 저는 선뜻 응했고. 이 같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다른 작물 재배를 시작한 면적만 경상북도에서만 올 들어 1,300헥타르에 이릅니다. 논 전체 면적의 1%가 조금 넘습니다. 경상북도와 일선시군은 직접 농가들을 돌며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4,500여 헥타르, 4%의 벼 농지를 줄이는 게 농정당국의 목표입니다. 대책 회의도 개최하고 도에서도 일제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면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콩과 조사료, 옥수수, 참깨, 감자 등 1년생 작물들을 재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4년 동안 쌀값이 크게 떨어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에는 보전 직불금 제도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벼농사가 상대적으로 손이 덜 드는 데다 대체할 마땅한 작목도 없기 때문에 농정당국의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대 해수욕장 광장에 장미공원을 만들어 개장했습니다. 5억 원을 들여 4,200여 제곱미터에 조성한 공원에는 장미 5,400그루가 심어져 있고 장미 터널과 장미탑 외에도 LED 조명이 설치돼 있어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5년간 형상강변 등지에 장미 1,000만 그루를 더 심어 장미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설머리 물회지구가 도내 최초로 경북 사회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착한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이 거리 물회식당 22곳 가운데 19곳은 착한 가게에 가입해 소외 계층을 위해 매달 3만 원씩 기부하게 됩니다.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는 지난 2월 전국 외식업 지구 평가대회에서 받은 시상금 500만 원을 포항시 장학기금으로 기탁했고 연말마다 불우유 돕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지난 15일 스승의 날은 종이 카네이션도 전달하지 못하면서 스승의 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은 꽃이나 선물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로 직접 만든 UCC를 통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오려 붙이고 선생님들은 색종이로 하트를 만듭니다. 각자 만든 하트와 카네이션이 만나자 드디어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재 개그 매니아, 반전형, 개그맨처럼 빵빵 터지는 모두 자상하고 친근한 선생님들의 별명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선생님들도 제자 사랑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여행의 추억을 동영상에 담아 기억하고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문자에 담아 보내기도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 스승을 공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군의회는 오늘부터 임시회를 열어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 6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재정토는 수정 대상 조례안은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영덕 정착을 도우며 민간 위탁 사무를 재위탁할 때는 군의회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영덕군의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키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신안여객에서 회사명을 바꾼 포항의 시내버스 회사 코리아 와이드 포항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 안전다짐 캠페인과 함께 버스 내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와이드 포항은 과거 버스 안내원을 연상시키는 한 달가량 안내 도우미를 채용해 장애우와 교통약자들의 버스 승하차를 도와주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활동 중심 수업 전문가 1,036명을 육성합니다. 학생 활동 중심 수업 전문가는 체험과 실험, 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을 유도하는 교사로 전문가로 인정된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해 경북 지역 참여 교사는 모두 1,036명으로 2015년 341명, 2016년 698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4월 수출과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분부세관이 4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4% 늘어난 46억 달러, 수입은 29.8% 늘어난 16억 달러, 무역 수지는 30.7% 늘어난 3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 전자제품이 43%로 가장 많았고 수입 품목은 광물, 첨가제, 연료 순입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점점 더 오르면서 31도로 여름 더위를 방불케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에 머물겠는데요. 강한 햇볕 때문에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오존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늘은 오늘 종일 맑게 개겠습니다. 다만 간간히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 안개가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퐁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